공매도가 재개되면 시장이 급락할 수 있어요. 공매도 덕분에 그 기업의 적정 가치가 매겨지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를 정하기 전에 이것부터 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앵커입니다. 오늘은 공매도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좀 조심스러워요, 이 내용 다루는 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외국인이나 기관은 하는데 나는 못하는 공매도를 싫어하는 게 당연하고요. 이렇게 잘 나가는 시장에서 공매도 재개로 인해서 뭔가 찬물을 이렇게 끼얹으면 지난 1년 동안의 증시에서 맛봤던 그런 꿀맛을 내가 더 이상 못 볼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공매도 재개 시점을 한 번 더 미뤄야 된다, 아예 철폐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그런 현상들 이해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 얘기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악플 달리는 건 당연하고요. 사실 근데 욕먹어서 기분 좋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또 이슈가 되고 또 영상을 만들면 어떻겠냐라는 제안도 좀 있었고요. 또 이 사안을 숫자로 설명하다 보면 좀 여러분들도 얻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마련을 했으니까요. 만약에 듣다가 좀 내가 너무 열이 받는다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좀 시게 누르면서 좀 스트레스 해소하시고요. 되도 않는 말 했네. 자, 일단 지금의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요. 그래서 2월 중에는 공매도를 재개할지 아니면 금지 조치를 연장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게 경제계뿐만 아니라 그 재보궐선거 앞두고 정치권으로까지 지금 논쟁이 이어지다 보니까 어떤 갑론을박의 사이즈가 계속 커졌다고나 할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금융위원회가 지금 욕먹기 딱 좋은 각이거든요. 물론 금융위에서도 공매도 제도를 좀 개선하고 개인들이 조금 더 용이하게 공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긴 한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건 공매도가 재개되면 시장이 급락하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인 거고, 일단 그래서 짚어보는 건 공매도와 주가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공매도를 재개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떨어지고 반대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오르는 거냐. 사실 이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감으로도 오시잖아요. 차라리 당시의 펀더멘털이나 아니면 그 해당 기업의 어떤 상황들, 모멘텀들에 따라서 주가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지, 공매도에 따라서 무조건 오른다, 무조건 떨어진다, 이런 건 아닐 거예요. 과거 사례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국내에서 공매도를 금지했던 때가 2008년에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하고요. 2011년에 유럽 재정위기 때, 이렇게 두 번이었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2008년 10월부터 2009년 5월까지 공매도가 금지되다가 2009년 6월 1일에 재개가 됐습니다.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 그때 당시 코스피가 한 달 동안 0.46% 하락했는데요. 그런데 3개월 수익률로 따지고 보면 결과적으로 코스피가 14.7%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공매도 재개 이후에 4.3% 하락하긴 했는데 이걸 급락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물론 공매도 금지 기간에 코스닥 상승률이 좀 돋보이게 나타났다가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 좀 지지부진하고 박스권 흐름이 계속 이어진 건 맞긴 한데, 이거는 사실 공매도 영향이라기보다는 어떤 경제 충격을 받고 나서 회복 국면에서 나오는 어떤 저점 매수 심리가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고, 사실 이거야 작년 3월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이해는 팍 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 재정위기 때도 2011년 8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공매도가 금지됐다가 이후에 재개가 됐는데, 코스피는 이후에 한 달 동안 1.71% 하락하긴 했지만 3개월 상승률은 10.8%를 기록했고요. 코스닥 역시 6.9% 결과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재개라는 어떤 악재보다는 경기 회복 국면이라는 어떤 펀더멘털, 그리고 시장의 판단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건 그때 당시 기사를 찾아보니까 당시에는 공매도를 금지하는 게 오히려 시장 유동성을 떨어뜨려서 어떤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과는 정반대인 거죠. 자, 그럼 반대로 공매도가 시장에 하방 압력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 이걸 보면
일단 증시에서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 대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2018년하고 2019년에도 결코 적다고 볼 수가 없는데 2020년에는 비록 1월부터 공매도가 금지되기 직전이었던 3월 13일까지의 일평균이긴 하지만 하루에 공매도 물량만 6,500억 원씩 나왔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주가와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규모인 건 맞습니다. 특히나 이걸 개인들도 플레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원론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가 워낙 복잡하고 어렵기도 하고 좀 불리해서 사실상 개인은 공매도 플레이를 못한다고 봐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럼 결국 외국인과 기관들만 공매도를 날리면서 소위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이게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개미 입장에서 살펴보면 막말로 외국인과 기관은 올라도 먹고 떨어져도 먹는데 개인들은 무조건 올라야만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불법 공매도, 그러니까 무차입 공매도까지 막 외국인들이 한다, 그러면 좀 열불 터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 공매도하고 주가의 상관관계를 아무리 입증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센티멘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재개되는 것만으로도 어떤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시장을 이렇게 높이까지 끌어올린 게 누굽니까? 결국 개인 투자자, 동학개미운동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투심이 위축이 되면 당연히 시장도 출렁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럼 공매도 재개가 하나의 트리거가 돼서 차익 실현 물량이 확 나올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간 억눌려 있던 어떤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물량까지 더하게 된다면 순간적으로 급락세가 좀 여기저기서 나올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공매도가 재개돼야 시장의 거품이 꺼진다고요. 그러니까 개인의 유동성으로 끌어올린 이런 시장에서는 그 기업의 적정 가치를 어떤 시장 스스로 찾아가기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실제로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어떤 공매도의 긍정적인 효과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가격 발견 효과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주가의 본연의 가치, 물론 이것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이런 적정 가치를 평가받는 과정에서 주가가 너무 낮아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반대로 너무 높아도 문제라는 거죠. 때문에 이렇게 고평가된 종목에 대한 공매도는 그 기업에 대한 적정 가치를 찾아가는 어떤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경제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해당 기업의 주가와 실질 가치의 괴리를 최소화하는 장치로 공매도가 활용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전문가들과 방송을 하다 보면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 있습니다. 꽤 많아요. 물론 방송에서는 재개해야 됩니다라고 대놓고 말을 하면 욕먹을 게 뻔하니까 대놓고 말은 못하는데, 그냥 사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공매도 어서 재개해야 시장의 거품도 좀 거치고 정상적인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도 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인데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 공매도가 금지돼서 시장에 버블이 낀 거냐? 이렇게 반문하면 이건 또 다른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의 성격이나 체질 자체가 예전과는,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개인들의 유동성 어마어마하고요. 또 산업 트렌드가 변하면서 예전의 어떤 성장주가 지금은 어떤 가치주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주도 섹터가 바뀌는 상황에서 이런 시장 상승은 사실 공매도가 없어서 낀 버블이 아니라 시대 변화에 따른 당연한 흐름, 어떤 레벨업이라고 읽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증시가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저평가받으면서 이 박스피라는 오명을 받았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지금까지 오른 거, 이거 많이 오른 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레벨업이 될 때,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우리 증시도 드디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지, 여기서 갑자기 공매도 재개를 해버리면 이런 변화 자체, 그러니까 레벨업 자체가 어떤 심리적으로 꺾일 수 있다라는 걱정도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저도 대본을 쓰면서 느꼈고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도 좀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공매도 이번에 다루면서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뭔가 좀 중구난방인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그도 그럴 게 이쪽 얘기 들어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쪽 얘기 들어보면 저게 맞는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비중을 두면 공매도는 무슨 사회 악처럼 표현이 되는 거고, 또 저기에 비중을 두면 공매도는 어떤 시장 선순환에 반드시 필요한 어떤 장치처럼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정치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뭐 영상에서 좌우 이런 얘기 안 하는 것처럼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는 뭐 찬성이냐 반대냐, 저는 제 마음속으로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거고, 뭐 저는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못 하는데, 다만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을 어떤 정립하고 또 정리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고 나서도 어떤 공매도에 따른 시장 영향력 좀 잘 평가하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서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